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신 부모님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어릴 때 치료하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재발률이 적습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도 20회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깨끗해졌죠. 꺾이지 않는 끈기 하나만 들고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저는 그 어떤 깊고 지독한 색소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피부왕 손기민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쪽, 팔 한쪽, 그리고 몸통 한쪽을 시커멓게 덮은 반점, 군집성 흑자증, 혹시 일반 키미나 잡티 또는 밀크커피 반점인 줄 알고 동네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닉만 50번, 100번 받으셨나요? 그런데 오히려 색이 더 진해지거나 얼룩덜룩해지고 치료가 잘 안 돼서 절망하고 포기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군집성 흑자증, 웬만한 곳에서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색소 다루듯이 만만하게 건드리면 피부 껍데기만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오늘 이 지독한 난치성 색소가 왜 그토록 치료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난치성 색소 치료 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끝까지 치료해내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유전성을 띠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 표질성 밀크커피 반점과 깊은 타입의 밀크커피 반점, 이 중간 정도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소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쪽에만 있는 주근깨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편측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편측성 군집성 흑자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 한쪽, 특히 이제 잘 호발하는 부위는 눈 주위 쪽, 그리고 팔 쪽, 어깨 쪽 이런 부위에 많이 호발을 하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몰려있는 깨를 뿌린 듯한 흑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흑자랑 다르게 0.3cm 또는 0.5cm 미만의 작은 반점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점들이 굉장히 모여있는 것을 흑자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강한 유전성을 띠면서 얼굴 한쪽이라든지 팔 한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질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조건이 필요한 편입니다.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완치는 할 수 있는데 완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건을 잘 지켜서 따라오셔야지만 군집성 흑자증을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강한 유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례들을 보면 치료를 하다가 말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셨다가 바쁘면 또 안 왔다가, 오셨다가 바쁘면 안 왔다가, 이렇게 하면 색소가 없어지다가 말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세포의 이제 색소까지 같이 파괴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얼룩덜룩해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리바운드로 색소가 더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치료를 실패를 했다, 그리고 색깔이 더 진해졌다, 치료를 받았는데 더 얼룩덜룩해졌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군집성 흑자증이 거의 많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까지는 반드시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 치료 경험상 1주 간격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치료가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옅어지는 것 같네? 그러면 나 치료를 쉬다가 해야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옳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완전 관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스케줄을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완치에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치료가 병원에서 꺼려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백컴오반만큼은 아니지만 치료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군집성 흑자증을 사실 완벽하게 치료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다면 이 군집성 흑자증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완벽하게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조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밀크커피 반점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기 위한 그 임계점을 넘는 치료 강도가 필요한데, 그 치료 강도를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반복하다 보면 50번, 100번을 했는데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또는 이 임계점을 너무 많이 넣어버려서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세포의 멜라닌 색소 분비도 엉망이 돼버리면서 어떤 부분은 하얗게 되고, 그 하얗게 된 부분 주변에는 더 진하게 올라오게 되고, 그런 이제 얼룩덜룩해지는 부작용도 흔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군집성 흑자증을 좀 치료하시는 노하우는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의사가 확신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만치성 색소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치료를 하다가 말다 그렇게 하면서 의사가 제대로 못 끌고 나가면 오히려 더 보기가 싫어지고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분이 끌고 나가는 그런 치료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난치성 색소 질환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군집성 흑자증에 대한 이제 치료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군집성 흑자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당한 치료 강도라든지 치료 스케줄을 환자분들께 이제 제시를 하고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집성 흑자증을 좀 치료하신 사례도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성인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많은 이제 깨달음을 주셨던 환자분인데, 군집성 흑자증도 좋은 스케줄을 가지고 좋은 강도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군집성 흑자증인데요. 한쪽으로 이제 눈 근처에 있는 군집성 흑자증이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치료를 하셨습니다. 한 60, 70회 넘어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길게 끌고 나가면서 완치에 가까운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신 이제 환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지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시고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나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상태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집성 흑자증이 치료가 길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완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기의 팔에 있는 그런 이제 군집성 흑자증입니다. 사실은 아기 팔이라서 그렇지 성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면적이 넓거든요. 앞뒤로 있고 전완부를 거의 다 덮고 있고 손등까지 덮고 있어서 굉장히 좀 넓고 부모님도 사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신 부모님이시긴 합니다. 물론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사실 50번, 100번 이렇게 길게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 시작을 했죠. 하지만 확실히 밀크커피 만점처럼 어릴 때 치료하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재발률이 적습니다. 이 아기 같은 경우도 20회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깨끗해졌죠. 아기들을 치료할 때 보면 사실 생각보다 치료가 빨리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아기 때 치료하는 게 이제 비용도 아끼시고 오시는 횟수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재발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도 당연히 의기양양하게 당연히 이 정도는 치료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집성 흑자증 치료는 그야말로 지독한 인내심 테스트입니다. 3번, 5번 만에 금방 지워진다, 쉽게 끝난다는 거짓말은 의사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긴 치료 과정 속에서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꺾이지 않는 끈기 하나만 들고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저는 그 어떤 깊고 지독한 색소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부산서면 리제피부과 송기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